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썬을 이용한 간단한 여론조사 분석기를 준비한 황준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선거나 뭐 여론조사 이런 거랑은 전혀 사실 관련이 없는 사람이고 그냥 한 명의 유권자일 뿐이고 지금 이제 게임 회사에서 이제 머신러닝을 하고 있어요.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즐거운 게임 그리고 더 어떻게 성공적인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총싸움 게임인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사람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화면이 보이는 분들은 이제 월핵이라는 핵을 사용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 전에 이제 수동으로 다 제재를 하셨는데 이런 거를 이제 요즘 유행하는 딥러닝 이미지 인식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판별을 해서 제재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발표를 하게 된 이유가 제가 개인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 대선 당시에 라디오 방송을 하나 듣고서 그거를 좀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그냥 개인적인 동기에서 글을 하나 썼어요. 편향된 여론조사 간단히 설명장을 글을 썼는데 이게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한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셨어요. 서울대에서. 그래서 발표를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느꼈죠. 앞으로도 존버를 하면은 역시 한 번쯤은 돌아오는 때가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블로그를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사실 앞서서 발표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저랑 이제 아무래도 좀 결이 다르고 저는 이제 이런 여론조사라든지 좀 그런 통계 쪽으로는 공부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분석의 방법이 그렇게 고도화되지는 않았고요. 또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보시기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분석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고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이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간단한 여론조사 분석기인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스타타라든지 뭐 엑셀 이런 걸 사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썬을 혹시 사용해 보시거나 이걸로 분석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면 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네. 파이썬이 잠깐 영업을 하자면은 굉장히 요새 데이터 분석적으로 뜨는 이제 언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을 할 때도 굉장히 파이썬을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일부가 이제 제가 웹 크롤링을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크롤링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품이 많이 든다고 조교분들 많이 고생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교수님들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발표는 제 특정 이슈에 대한 이번 분석에 대한 제 개인적인 사견일 뿐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특정 정치적인 이념이나 어떤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석 배경입니다. 여론조사가 수상하다. 네,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이 있었죠. 국정농단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로 인해서 대통령 보궐선거가 갑자기 치러졌죠. 또 그 전과 달리 굉장히 정치적인 지형 변화도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정당들이 쪼개지면서 새로운 정당들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등록을 하게 되면서 5명이나 이제 되는 후보들 중에서 더 많지만 주요 5명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과 민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론조사 좀 찌그러지는데 여론조사 테이블을 살펴보면은 X축이 이제 일자고요. Y축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의 개수예요. 그래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굉장히 많은 수의 여론조사들이 있었고 제가 간단하게 주요 정치적 이벤트들에 대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기간 중에 하루 평균 한 1.3회 정도의 여론조사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당시에 온 국민이 다 정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아침에 저차에서 출근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 중에 4월 11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방송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아이오와 대학교의 통계학과 김재광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 인터뷰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원인이 됐는데요. 당시 하셨던 말씀이 뭔가 여론조사 좀 수상하다는 거예요. 표본 추출이라든지 샘플링 과정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반전되는 그런 좀 특이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상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보니까 크게 수상한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대요. 첫 번째는 일단 여론조사 기간이 하루 정도로 굉장히 짧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규모에 비해서 응답한 사람 수가 굉장히 높다. 즉 응답률이 높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번을 이용을 해서 그 전화번호를 랜덤으로 생성을 하는데 그 국번당 조사된 번호 수도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는 그 비적 전체 샘플 중에서 비적격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러니까 적격으로 판정되는 게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을 거를 이제 마지막에 선관위 산하의 여심이라고 이 모든 정보가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밥을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데이터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 너무 재밌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그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는데 주제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수집입니다. 네,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딱 그 검색을 해서 제가 그때 들어가 봤었는데 이 지금 보시는 화면이랑 그렇게 달라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그때 감탄했던 부분이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좋은 웹사이트를 정부에서 만드는구나. 저는 당연히 뭔가 액티브엑스로 막 떡칠돼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접근이 쉽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저런 식으로 이 테이블에 여론조사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원했던 이런 식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잘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가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아까 그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가설들에 대입을 해봤을 때 진짜 이상한 정보가 있을지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또 되게 귀찮음을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가지고 엑셀에다가 적으면은 너무 귀찮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넘겨보니까 여론조사 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용을 했던 게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파이썬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너무 테크니컬한 디테일 설명드리면 20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가 있잖아요. 이 웹사이트 뭐 크롬이나 뭐 사파리나 들어가셔서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인스펙트 혹은 뭐 검사하기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막 코드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 보면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다 맵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외형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그 한꺼풀에 들어가 있는 그 뼈대와 장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요 그대로 표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저희가 이걸 클릭해서 그 세부 그 여론조사 사항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클릭하면 이 안에 다 링크가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크롤링을 잘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클릭하지 않고도 데이터를 다 모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세 사항에서도 요 82,140이라는 게 이렇게 이 안에 값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웹사이트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규격도 그 문법에 따라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크롤링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도 크롤러를 몇 번 만들어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고 그날 저녁에 가서 크롤러를 만든 다음에 돌려서 한 5분 만에 전체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파이썬 코딩을 하는 걸 잠깐 보여드리면, 네, 이거는 이제 그 크롤러 코드의 일부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걸 아시면 돼요. 이 URL을 따라서 정보들을 액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정보를.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이 페이지 수를 돌면서, 그러니까 1부터 뭐 20페이지를 검색한다라고 하면은 페이지 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이 URL을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걸로 크롤링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으로 텍스트 정보로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거를 파싱을 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테이블의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판다스라고 하는 그 파이썬의 데이터 분석용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서 제공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엑셀의 테이블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에 있는 게 컬럼이고 이 안에 그 컬럼별로 해당되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받은 다음에, 근데 이걸 바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대통령 선거 조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필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한 판다스에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필터링 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판다스가 그 영어랑 굉장히 비슷해서 문법이 그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2016년 12월 1일 이후의 데이터만 필터링을 하겠다. 혹은 대통령이나 대선이라는 그 스트링이 타이틀에 들어있는 것만 필터링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건들을 만든 건데,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함수를 어떤 것이든 만들어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피처들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유선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국번당 응답 횟수 같은 경우에도 간단한 파이썬 함수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판다스 데이터 테이블에 넘기면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엑셀로 하면은 막 여러 번 뭐 만들어야 되잖아요. 시트 같은 거. 근데 여기서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으로 넘어가야죠. 네, 분석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시각적으로 정말 그게 이상한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직관을 얻기 위해서.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매플로립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엑셀에서는 만들 수 있는 그 차트의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종류가 굉장히 무한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함수를 짜면, 코드를 짜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리어드라는 시행 기간이라는 정보를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이때 히스토그램의 빈 사이즈를 20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은 그 수상한 여론조사는 아까 이제 인터뷰에서는 총 4가지의 가설을 뽑아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여론조사 기간이 짧다. 두 번째는 응답 완료 사례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국번당 응답 성공 횟수가 지나치게 높다. 그리고 비적격 사례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이 4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일단 조사 기간이에요. 조사 기간이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이제 하루짜리가 좀 희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전체 한 24%,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사실 하루 안에 시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 선거 조사의 특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간 중에는 굉장히 하루짜리가 많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고 또 긴급하게 이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좀 빨리빨리 그 결과를 내고 싶은 그런 환경 때문에 좀 기간이 짧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응답 완료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대부분의 그 데이터들이 한 1% 미만, 응답 완료 비율이 한 1% 미만이었는데 이렇게 좀 높은 비율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석을 2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 회사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잘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률을 높일 수 있었다. 혹은 이제 반대로는 뭔가 구린냄새 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사 회사별로 묶어서 평균을 내보면은 상대적으로 사실 조사 응답률의 비율이 높은 회사들이 조금 드러나는 경향이 보이기는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번당 응답 성공 횟수인데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와 달리 더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제가 실제로 데이터를 좀 까봤더니 이게 그 전국 조사도 있고 지방 조사도 있더라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서울에 비해서 국번의 개수가 더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끝에 있는 아웃라이어들은 전부 다 이제 지방 여론조사들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 조금 튀어나온 요 부분들이 전국 조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전국 대상으로만 한정을 해가지고 한번 분석을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조사 회사별로의 평균 응답, 국번당 응답 완료 횟수 비율이 높았던 회사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비적격 비율인데요. 그 인터뷰를 보니까 비적격 비율이 한 0.5 이상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0.3 미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럴까 하고서 좀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크롤링한 데이터상 그 로 데이터상에 조금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두 다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계시지 않더라고요. 어떤 회사들은 비적격 횟수를 거의 안 넣고 다 접촉 실패로 엄청 많이 기입을 해두셨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만약에 도메인 지식이 있었다면은 좀 처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었겠지만 제가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세운 가설들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적격 횟수를 많이 넣지 않고 접촉 실패를 분류한 회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적격 비율이 낮게 형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를 7,300만으로 잡아놓은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좀 해석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 설명드렸던 네 가지 가설을 다시 랩업을 하자면 일단은 기간은 조금 잘 모르겠어요. 기간은 워낙 하루짜리가 많아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에도 일부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이걸 바탕으로 어떤 조사 기관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했던 생각은 이거를 기관별로 평균을 보지 말고 특정 여론조사만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사실 인터뷰에서도 그 좀 힌트를 주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특정 조사가 이전에 했던 방식과 너무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기관별로 여론조사 간의 시뮬러리티를 보자는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접근 방식이 굉장히 간단해요. 이제 개별 여론조사를 아까 여러 가지 피처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유선 비율, 응답 성공률, 국번당 성공 횟수, 부적격 비율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여론조사를 이제 4개의 숫자가 담겨져 있는 벡터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한 기간 안에서 여론조사별로 쌍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한 기관에서 여론조사 3번 했다라고 하면은 그 NCE 다들 아시죠? 네. 그 컴비네이션 방식으로 뽑아내면 총 3개의 쌍을 생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쌍 안에 그 벡터 간의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기관별 평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평균 거리가 높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한 여론조사들 간에 뭔가 특징이 달랐기 때문에 좀 거리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조사 방식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때 이제 분모가 0이어가지고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 이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3년 전 코드를 이제 열어가지고 좀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아까 미싱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인 거로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벡터를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한 번 더 보정을 하기 위해서 0과 1 사이로 민맥스 스케일링을 진행을 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조사회사 013번이라는 회사의 그 조사기관별 자기 그 여론조사 간의 거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사회사 016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013이 굉장히 압도적인 비율로 거리가 높게 나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데이터가 어떤지를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기관은 똑같고 클라이언트도 똑같은데 이 2월, 3월, 4월을 할 때마다 유선 비율도 굉장히 비슷하게 되죠. 근데 이 응답 완료 횟수, 응답 완료율이랑 그다음에 비적격 비율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0.009, 0.009다가 갑자기 0.03으로 올라갔고요. 이 비적격 비율도 한 50%대, 60%대가 갑자기 8%대로 떨어졌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4월 달이 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거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진짜 로데이터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아까 그 로데이터인데 이 표본 추출틀의 규모를 보면은 처음에는 2월 달에는 10만, 3월 달에는 12만, 그러다 갑자기 3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비적격 사례의 상대적인 크기도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8대5 그리고 9대6 근데 4월 달에는 이게 12대2 정도로 굉장히 비율 차이가 많이 나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사실 제가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고서 이게 뭐 적법하다 아니다인지를 분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응답률 뭔가 이게 수식이 들어간 거 보니까 뭔가 중요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응답률을 보면은 16.1%, 17.1%, 17.3%로 사실 이런 것만 보면은 뭔가 이걸 보고서 만약에 뭐 합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뽑았던 4개 비율에서 그 4개 피처들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그 조사회사 013이라고 하는 아까 거리가 굉장히 높았던 회사가 이렇게 그 응답률에서는 3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응답 완료, 국번당 응답 완료 횟수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를 했던 걸 보면서 뭔가 소름이 쫙 들면서 이거 정말 뭔가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좀 이 이후에 글을 쓰고 나서 원래 사실은 좀 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왜냐면 회사에서 이제 어뷰징이나 핵탐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회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분석하면은 뭔가 좀 괜히 뭔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마무리를 급하게 지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실제로 그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성관위에서
여론조사 업체 조사회사 공유사항에 과태료 1,500만 원 부과 이렇게 뜨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4월 달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표본 출출의 전체 규모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됐다. 그리고 비적격 사례수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분석한 내용이랑 어느 정도 이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다만 이쪽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특정 DB를 사용해서 이제 조작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과태료 처분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결과를 보고서 참 여러 가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앞으로도 좀 열심히 잘 엄정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에서도 여러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느냐,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요약인데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데이터라는 게 사실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게임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 로깅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이 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거 해석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의 세상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론조사를 이용을 해서 기사를 쓰고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정치적인 인물들이 판단을 내리고 또 사람들도 그 기사를 보고서 내가 아까 말씀하신 뭐 밴드웨건 효과 같은 걸로 따라서 내 대세에 좀 따르고 싶은 생각 혹은 뭐 지지자들을 모으는 그런 효과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엄정한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민주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들이 공정하고 정확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론조사 심의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는 게 아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들어가서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웹크롤링을 해야 됐을 만큼 뭔가 엑셀이나 CSV 형태로 좀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크롤링을 한 다음에 보니까 안에 이제 회사마다 좀 기록하는 그런 양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평균이나 뭐 중앙값들을 계산하다 보면은 좀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레슨 파이썬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파이썬을 사용하시면은 뷰티풀숲이나 판다스, 넘파이, 맵플로립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작업 효율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